4학년 1학기 2단원 8차시입니다. 화석은 어디에 이용될까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가지 화석의 이용.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생김새. 조개화석, 알지네이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잖아. 생물의 생김새나 또 다른 정보 등을 알 수 있고요. 옛날에 화석이 나온 지역의 환경 등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김새를 알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정보, 그 다음에 그 환경 등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화석의 이용, 어떻게 이용하나 봅시다. 얘는 삼엽충 화석, 얘는 산호 화석이에요. 그 얕은 바다에 들어있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있는 산호 화석. 얘는 공룡 발자국 화석. 새 발자국 아니에요? 두껍잖아. 굉장히. 그쵸? 공룡 발자국 화석이에요. 석탄과 석유 등도 이 화석이에요. 정말이요? 이 석탄과 석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옛날에 생물들이 죽어서 한꺼번에 많이 죽어서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 석탄과 석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화석의 종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석 연료라고 해요. 다르게. 화석 연료, 그냥 연료가 아니라 화석으로 만들어진 연료다. 그래서 화석 연료라고 해요. 그래서 화석의 이용입니다. 자, 알 수 있는 거 삼엽충 화석을 봅시다. 삼엽충의 생김새를 알 수 있죠. 여기 삼엽충의 생김새 그림을 봤을 때 삼엽충, 왜 삼엽충이냐면 얘네들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세 개로 나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세 개의 나뭇잎처럼 보인다 그래서 삼엽충이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삼엽충의 생김새를 알 수 있고,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 곳은 옛날에 바닷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바닷속에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도 알 수 있는 거죠. 환경도. 바닷속이라는 거. 산호화석, 당연히 얘도 바닷속이었을 거야. 지금의 산호의 생김새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산호화석이라 이름을 붙였고, 산호화석이 발견된 곳은 옛날에 깊이가 얕고 따뜻한 바다였음을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산호가 여기서 살고 있거든. 이해되셨죠? 자, 근데 공룡 발자국 화석. 공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아, 발가락이 3개였구나. 굉장히 두꺼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옛날에 공룡이 살던 시기에 쌓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 만년 전에 생물이 죽어서 그 몸체가 남아있거나 생활에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게 화석이라고 했는데, 만년 말고 아주 옛날부터 해서 뭐 성칸브리아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막 주라기 공원 보셨죠? 그것도 시대야. 그래서 어느 시대에 살았던 시기인지 이 발자국이 나오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룡이 살았던 시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보. 그 다음에 석탄과 석유.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는 우리 생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이 되는데, 화석이 연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기 들으면 여기서 화력 발전소, 석탄이나 보통 석탄이죠. 이런 화석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얻는, 이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화력 발전소에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에 이용이 해요. 뭐 석탄을 이용해서 연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를 이용해서, 석유 안에는 정말 많은 게 들어있어. 뭐 자동차 이렇게 연료로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뽑아내서 나일론이라고 하는 그 옷을 만드는 그 실 같은 그런 물질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플라스틱도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탐구 활동 볼게요. 화석을 이용하여 생물의 모습과 환경 알아보기. 준비물, 고사리 사진, 고사리 화석 표본, 스마트 기기. 탐구 방법 봅니다. 고사리 사진과 고사리 화석을 비교해보고, 고사리 사진과 고사리 화석. 잎사귀가 되게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봅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고사리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조사해봅니다. 화석 속 고사리가 살았던 지역의 환경을 상상하여 이야기해봅니다. 자, 탐구 결과를 볼게요. 고사리 사진과 고사리 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면 모양이 비슷해요. 차이점. 하지만 색깔이 다르죠. 얘는 녹색이고 얘는 땅속에 있으니까 썩을 건 썩고 해서 색깔이 바뀌었을 거잖아.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르고요. 고사리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스마트 기기로 알아봤더니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삽니다. 그러면 이 화석이 나온 곳도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이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석 속 고사리가 살았던 지역의 환경 상상하기.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이었겠구나. 이렇게 우린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상상한 이유는 당연히 지금의 고사리가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학은 언제나 이유가 있어. Why? 왜?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 이유가 언제나 있다고요. 더 생각해보기. 어느 지역의 산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되었다면 화석 속 조개가 살던 당시 이곳의 환경은 어떠할까요? 조개가 발견됐대. 지금 조개가 어디서 살아? 물속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바다나 강이거나 호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조개는 물에서 살고 있으므로 화석 속 조개가 살던 때에는 그곳에 물이 있는 바다이거나 강이나 호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마지막 7차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